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TV 토론회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도 2차 컷오프전 마지막 토론회가 오늘 밤 예정돼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김성환 평론가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TV 토론회가 열리니까 이 이슈를 놓고 상당히 이제 뜨거웠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말이죠.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 TV 토론이 끝났는데요. 예. 제가 본 느낌은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봤죠.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약한 팀이 마지막 쓰는 방법이 뒤로 넘어지는 것이던데. 그렇죠. 11자로 만들고 뒤로 넘어진다. 예. 그러면은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거였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거의 뭐 이재명 지사한테 집중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를 모두 발언 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불안한 후보다. 이런 상황을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무를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주도권 토론 때는 대장동의 이슈가 민주당 호재가 아니냐. 지난번에 이제 TV 토론 때 호재라고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분 찬스까지 활용해서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한결같았습니다. 답변이.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내가 국민의힘이 민영 개발로 가던 것을 내가 공영으로 끌고 왔고 그리고 민영으로 가면 아무것도 환수할 수 없었던 것인데 내가 그걸 5,500억 원이나 환수를 했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 돌파력 그리고 실행력 같은 것들을 좀 평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지 않았느냐. 나는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말씀 뭐 잠깐 드렸지만 줄다리기에서 마지막으로 끌려가잖아요. 약한 팀에서. 끌려가니까 끌려갈 때 전술을 뭘 씁니까? 놔버리나요? 네, 줄을 놔버리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에 주도권 토론 때 뭐라 했냐면은 다른 후보들이 일종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거 프레임을 제기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확 시각을 바꿨어요. 미래에 대해서 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한테 미래에 대한 질문만 했어요. 계속. 이게 아마 바라보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달라 보이는 측면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또 반전을 일으키는 능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권 내의 지지층은 대장동 의혹에 그렇게 안 흔들린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렇게 지금 두 게이트라는 측면에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최소한 민주당 선거인단이 바라볼 때는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이 볼 때는 몸통은 이재명인데 어떻게 깃털은 다 국민의힘이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경쟁력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쟁력. 이낙연 후보는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불안한 후보다 이런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가면 본선에 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한 후보가 돼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본선에 내보냈다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이거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길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히려 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좀 더 결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본선에도 그대로 통할 것인가, 국민 일반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고민을 민주당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대선 본선에 가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경고인데요. 그래서 이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네, 뭐 그 얘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거에 연장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낙연 후보는 계속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선거인단이 바라볼 때는 이낙연 후보가 더 불안한 후보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당의 주류인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정권 교체론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은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지자들이 서로 당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 우리 조금 좋게 봐주려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 그 당내 경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층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나 지금 나오는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나중에까지 그 본선에까지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지사가 정말 뭉칫돈이 이 지사한테 들어갔다고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의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는 아마 지금 프레임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화천대유하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과 관련돼 있는 1호하고 7호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결국 그 돈도 2019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미 성남시장을 떠났던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사에 대한 문제는 뭐 일단 계속 들어온 대로 속보를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커다란 게 잡혀서 어떤 유력한 인사들이 계속 이재명 지사의 측근에서 잡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뇌물이 계속 액수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라도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문제냐라고 이낙연 후보한테 물으니까 대답은 슬쩍 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진짜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느 당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밖에 그렇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고요. 답변할 만큼의 어떤 무언가가 나온 것도 아닌데 미리 가정하고 답변했다가는 굉장히 당내 그렇죠. 반발을 살 수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동안의 태도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이 나올 때 그 무렵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대장동 의혹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시각이 좀 전환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때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거나 국민의힘하고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더라면 우리 당 후보라는 인식이 확연하게 더 강해졌을 텐데 예. 그렇게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더 문제가 있는 후보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자들은 더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캠프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했을 때 했었을 텐데 그게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민주당은 TV 토론 한 번 더 하기로 했던 게 이제 무산됐죠. KBS, MBC, SBS 공동 TV 토론회는 이제 무산됐고 그러면은 9일, 10일 경기 서울 두 지역 순회 경선만 이제 남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일정상으로. 그 사실은 이렇게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더 유리하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판이 좀 굳어진 것 굳어진 같아요. 것 같다. 예. 지금 뭐 그동안의 매직 넘버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경기하고 서울 지역 선거인단이 한 60만 명 정도 남았거든요. 그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55% 가까운 지지율로만 보면 한 20만 표 정도만 더 가져가면 그냥 본선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예. 근데 60만 명 중에서 20만 표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지지율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지만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가 바로 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판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국민의힘도 오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글쎄요, 뭐 왕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바닥에 쓴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장 당원들이 많다고 한 얘기는 상당히 좀 타격을 줄 만한 어떤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다른 경쟁 후보들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게 다른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자꾸 건드리면 앞서가는 후보를 건드려가지고 끌어내려서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해당 행위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윤 후보가 그걸 활용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위장당원이라고 하는 건 윤 후보 스스로가 지금 당을 불신하거나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아마 오늘 제일 많이 그 TV 토론 과정에서 공세를 펼칠 부분이 바로 그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윤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손바닥 이제 왕자 이것도 사실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문제제기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윤 후보가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대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화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다른 예. 정치인들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상당히 어떤 처리하는 과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실수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붙잡아서 어떤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막말로는 요새 만만치 않았습니다. 찬스를 못 살릴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빙의 돼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예. 홍준표 후보는 정말 좋은 기회를 저는 스스로 걷어쳤다고 생각해요. 제 살 깎아 먹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생각보다 그거에 비해서 많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럼 왜 홍준표 후보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가? 왜 끊임없이 탐색전을 벌이면서 그동안에 정치 경험도 없는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 지지세를 보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네. 그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패배한 후보라고 하는 인식도 있지만 막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 진짜 본선에 내보냈다가 또 막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호감도가 올라가서 부동층이나 이런 젊은 층이 외면하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또 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막말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심한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지율 올라가거나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층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깎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좀 남았기 때문에 일정이 이럴 때 3등이나 4등 후보가 뭔가 이렇게 확 밀고 올라오면 모양새가 상당히 뜨거워지면서 재밌을 텐데 3등은 대충 얘기가 됩니다만 4등이 누가 될 건가는 이번에 4명 컷오프가 있으니까 아직 4등이 논란이 올라오면서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확 역전시키거나 좀 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4강 싸움을 해주면 참 좋은데 좋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더 뜨겁게 뭔가 그렇죠. 이렇게 좀 분발할 수 있는데 이제 그 3등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4등에 누가 들어올 건가는 턱걸이 간신히 하고 올라오는 후보가 누가 될 건가 이게 관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 반전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한다면 의외의 카드가 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볼 때는 하태경 후보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태경 후보가 그동안에 토론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박용진 후보처럼 토론을 좀 활기차게 만들어준 측면도 그렇죠. 있고 예. 굉장히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후보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왔기 때문에 하태경 후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태경 후보는 확실한 지지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오히려 확실한 지지층이라고 따지면 황교안 후보가 더 지지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제기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 3에서 5% 싸움을 하면서 4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3에서 5% 정도는 부정선거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황교안 후보나 그다음에 최재형 후보 이런 다른 후보들이 아마 그 부분을 놓고 싸우지 않을까. 예. 그래서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는 후보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진짜 누군가를 활력 있게 다음번 TV 토론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활력 있게 만들어줄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위의 유승민, 4위가 누가 될 것이냐. 오늘 밤 누가 한번 제대로 자기 실력을 보이냐도 거기에 달려 있겠죠. 예,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